거제도에서 다리 하나를 더 건너가는 섬 가조도. 이 작은 섬에 해녀를 키우는 해녀 학교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EBS에서 PD 일하고 있는 정석희입니다. 해녀가 되고 싶어서 해녀 일 배우러 왔습니다. 왜 해녀가 되고 싶으신가요?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요즘 관심이 있었던 게 바다 수영, 프리다이빙 그런 거라서 해녀가 제일 먼저 떠올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어제 해녀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러 와서 첫날인데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비도 부슬부슬 오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비 오는 날 풍랑이 있는 바다에 들어갈 수 있을지 들어간다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추워. 피디님, 네? 추워요? 네. 근데 지금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바다에 진짜 들어가요? 사실 뭐 희망적으로는 오늘은 좀 날도 춥고 비도 오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수업은 내일 날이 좋은데 합시다 라고 하시면 좋겠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실제로 해녀 아카데미 앞에 바다에 지금 어머니 한 분이 물질을 하고 계십니다. 비 오는 겨울 바다에 거침없이 입수하는 해녀 어머니. 아, 보기만 해도 춥다. 내가 저걸 할 수 있을까? 해녀. 바다에 맨몸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사람들로 17세기 제주도에서 처음 시작된 한국의 전통 직업이다. 유네스코도 인정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지만 이제는 그 수가 갈수록 줄고 있다. 해녀라는 직업을 보존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 해녀 학교가 생기고 있고 한때 금남의 직업이었지만 이제 남성들에게도 그 문이 열렸다. 제가 오늘 할 수업은 해녀의 장비 소개입니다. 이렇게 자 해녀 장비는 요렇게가 해녀 장비예요. 자 구멍 있는 쪽이 내 앞쪽이겠죠? 이렇게 잡아보세요. 살살살살 애기 다루듯이 손톱을 조심히. 오, 네. 오, 잘하셨어요. 이렇게. 네. 얼굴 완전히 애기다, 애기. 얼굴 소변이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자, 해녀 선생님들은 이 태학을 신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태왁은 물 위에 띄워놓고 채취한 물건을 담기도 하고 물질을 하다 기대 쉬기도 해서 해녀의 신랑이라 불린다. 관대라고. 해녀가 사용하는 장비들을 하나하나 배운 후 공기 층들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바다로 가야 할 시간인데 비가 그치질 않는다. 되게 지퍼 좀 잡아주십시오. 좀 어때? 얼굴이 너무 쪼입니다. 하나, 둘, 셋. 비바람이 몰아치는 3월의 바다. 전문 잠수부들도 30분 이상 잠수하기 힘들다는 수온 8도. 그 차가운 바다에 해녀가 되겠다고 뛰어든 사람들. 그 중에 나도 있다.
해녀학교 입학 첫날 가장 힘든 것은 수영도 숨참기도 아니었다. 진짜 좋네요. 해녀학교 선생님이자 7년차 해녀인 박채은 선생님. 선생님은 안 추우신가? 제 이름은 박채은입니다. 저는 거제해녀 아카데미 해녀 안전요원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PD가 이거를 해보겠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아니 왜? 다른 거보다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바다는 한 계절이 뒤로 가거든요. 저희는 봄이지만 바다는 지금 겨울입니다. 지금이 제일 추울 때. 춥다. 인간적으로 너무 춥다. 이렇게 추운 날도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해녀들은 이런 날도 작업을 해요. 해녀는 젖지 않습니다. 비 오는 날 좋아합니다. 날이 좀 꼬물꼬물해지면 해삼이 다 올라와져 있거든요. 해녀들은 오히려 이런 날 작업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 물속에서 물장구 발기질을 할 때는 괜찮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춥습니다. 물속에 고작 1시간 있었을 뿐인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해녀 일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했더니 그냥 추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없다. 그냥 참고 하신다고. 이 수온을 견디지 못하면 결국은 해녀가 될 수 없다. 장비를 좀 갖추면 달라질까요? 실제 해녀분들이 입는 고무옷을 입으면은 좀 더 나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해남으로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4개월 됐습니다. 선박 수리 엔지니어를 하다가 네네. 일의 적성이 안 맞아서 그 간섭을 안 받고 핍박을 안 받는 게 어떤 직업일까? 우리 아버지가 이 해녀 해봐라. 네. 아버지가 추천해 주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자유롭고 만족합니다. 저는 회사 다니면서 그냥 사람들이랑 말을 섞는 게 피곤하고 항상 소원이 사람들이랑 안 부대끼고 그냥 나 혼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할 수 있는 일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혹시 해남 일은 그렇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까? 선배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일단 저희 할머니랑 네. 같이 이제 물질을 하지요. 일단 저보다 한참 어른이시기 때문에 네. 젊은 놈으로서 어른들에게 공손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저희 할머니께서는 네. 50년 동안 물질을 했대요. 네. 그래서 저보다 한 4배, 6배를 잡아요. 완전 상군이시죠. 아, 완전 상관. 예. 나이 드신 분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젊은 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네. 해녀 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영이나 잠수 실력이 아니라 인간관계라고 한다. 제일 의외였던 사실은 해녀라는 일은 우리가 막연히 상상할 때는 되게 홀로 바닷속을 누비면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본인과 자연 이렇게 1대1로 고독하게 하는 직업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이 어촌이든 아니면은 뭐 같은 배를 타는 동료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를 여기 와서 알았어요. 그때부터 자신이 없어졌어요. 사람들과 어울려 일하는 게 힘들어서 항상 PD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다.
바다에 들어가면 혼자 있을 수 있으니까. 해남이 되면 혼자 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해녀들은 보통 한 배에 7, 8명이 타고 함께 물질을 다닌다. 이런 공동체 문화는 해녀의 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해녀는 혼자 다니지 않거든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군, 중군, 상군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이게 뭐 군대처럼 계급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군은 좀 작업량이 좀 작겠죠. 근데 상군은 작업량이 많겠죠. 근데 상군이면 뭐 얕은 데서부터 깊은 데까지 다 쓸어버리면 상군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니까 하군은 갖고 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구역을 나눈 거예요. 하군은 조금 얕은 쪽, 중군은 조금 그다음, 상군은 가장 깊은 쪽. 그래서 하군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하군은커녕 아직 정식 해남도 못 된 나는 당장 옷 입는 것부터 선생님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잡아서 조금씩 이렇게 당기면 분명히 배웠는데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팔목까지 상까지 한 번에. 선생님의 도움으로 겨우 해녀복을 입었다. 그걸로 닦으면 습기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물에 들어갔을 때 얘가 요 안에 유리를 코팅해서 김이 덜 서리게 하는 그런 거 맞죠? 태양이랑 장비 빠짐없이 다 챙겨가지고 우두가로 오세요. 드디어 해녀복의 위력을 실감할 시간. 동기들의 손을 잡고 바다로 나간다. 해녀복을 입으니 겨울 바다도 확실히 버틸만하다. 해녀학교의 수업은 해녀 문화처럼 공동체를 가장 강조한다. 선생님은 늘 말씀하셨다. 물에는 절대로 혼자 들어가지 마라. 이쪽으로 오세요. 다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의 수업은 자맥질 훈련. 줄을 잡고 수심 5m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훈련이다. 이 자맥질이 실제 해녀의 물질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한다. 선생님의 멋진 시범. 이제 우리 차례다. 능숙하게 자맥질을 해내는 교육생 동기들. 다들 벌써부터 뭔가를 건져오기 시작한다. 우와, 이것도 뭐야? 이거 뭐야? 우와. 교육 받으실 때 보니까 쓰레기 같은 거를 막 계속 주워서 나오시던데. 일단 지금 저희가 뭐를 채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되고 저희는 해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선생님께서 잠수를 해서 불가사리나 쓰레기 같은 거를 주워와라. 동기들의 응원을 받고 드디어 첫 입수. 줄을 잡고 물속으로 내려가 보는데 이미 숨이 차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 아니 왜 계속 댓글 아니 야리 소리가 왜 댓글
아니 엎힌다니까는 무서워가지고 바로 들어가네. 무서울 게 없더라고요. 이제는 입수마저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힘들어요. 역사기 힘들어. 괜찮습니다. 겨우겨우 바닥 근처까지 내려가는 데는 성공했는데 이번에도 빈손이다. 뭐라도 건져올 때까지 입수는 계속된다. 한참을 헤매다닌 끝에 드디어 불가사리를 발견했다. 오늘의 첫 번째 수확이다. 불가사리 같은 건 색깔도 알록달록하고 눈에 띄니까 그런 건 캐는데 실제 돈이 되는, 그러니까 채취해야 되는 해산물들은 다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에 초짜들은 절대 찾을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상군이 되는 기준이 헤엄을 잘 치고 뭐 숨을 오래 잘 참고가 아니라 해산물이 있는 위치를 보는 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씨알하기보다는 경험인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녀 아카데미 입문반 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실기 시험 본다고 하는데 자맥질을 50번 해가지고 바닷속에 조개 껍데기라도 50개를 주워와야 된다고 하시는데 잘 수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드디어 결전의 그날이 밝았다. 해녀학교의 졸업시험. 수심 5m 이상 내려가 쓰레기나 불가사리를 50개 이상 주워와야 시험 통과다. 해녀들 8번째 입수! 그래도 이제 자맥질엔 제법 익숙해졌다. 이걸 하루에 200번을 외우자니? 해녀분들은 더 하시죠? 112번째 입수! 드디어 수비 소리가 나오려고 그래. 순비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해녀분들이 내시는 소리. 그게 소리가 특이하니까 사람들은 그게 뭐 되게 아름다운 어떤 우리 전통 문화 그런 것처럼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자맥질 잠수를 해보면은 숨이 너무 딸려서 죽을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 숨빗 소리가 숨 넘어가는 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시험이 끝났다.
자맥질 몇십 번 했다고 물 밖으로 올라오는 것조차 쉽지가 않다. 아주 하나 더 하면 나무 떼려고 하지 말고 붙은 처리죠. 진심으로 너무 힘듭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건져온 물건을 정리하는 것까지가 해녀의 일이다. 해초는 다시 바다로, 플라스틱 이렇게 붙어있는 거는 웬만하면 좀 떼고 버리는 게 좋아요. 불가사리랑 안장구. 조개 껍데기 주셨습니다. 이게 안장구. 이게 안장구. 우리 이거는 더 크다. 올 시기평가 이걸 합격. 하겠어. 박수. 졸업시험은 턱걸이로 간신히 통과했다. 이제 실제로 물질하러 나가면요. 네. 물건이 좀 보일 것 같아요? 헤엄쳐서 간데 뭐가 있으면은 건져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해집니다. 처음으로 해녀 해남 선배님들과 해녀배 타게 됐습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물질을 하러 갑니다. 아싸! 많이 잡고 오겠습니다. 맞아. 이젠 진짜 실전이다. 앞질은 안 되거든요. 네. 고참을 앞지르면은 안 됩니다. 초보자는 네. 배워야 되기 때문에 따라다녀야 돼요. 드디어 선배님의 뒤를 따라 처음으로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 봤다. 내려가자마자 분소를 발견했다. 문소는 원래 이렇게 잡자마자 여기서 바로 내잡는 거야? 그렇죠. 밖에 나가 손질 안 하려면. 네. 처음으로 쓰레기가 아닌 제대로 된 물건을 캤다. 모자반이 가득한 바닷속에서 미역을 찾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다. 두 번째 미역 채취. 고작 2번 자맥질을 했을 뿐인데 역시 실전은 연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이제 숨을 물속에 들어가서 참았으면은 물 밖으로 나와서 내가 숨 참은 만큼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데 아무리 매달려 있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매달려 있는 순간도 저에게는 노동이었어요. 아무리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봐도 물건은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한참 만에 미역이 아닌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성게 잡았습니다. 아, 물속에서 봤을 때는 이따만해 보였는데 너무 작다. 건져온다고 해서 다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잡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눈에 뵈는 게 있으면 막 집어왔는데 결국은 뭐 씨알 작은 뭐 성게나 그런 거였고 앞에 보이는 건 미역밖에 없고 그래서 미역만 주구장창 뜯어 나왔습니다. 1인분은커녕 0.1인분도 못한 것 같아요. 첫 물질에서 캘 수 있었던 건 결국 미역뿐이었다. 너무 힘들고 그냥 바보가 된 기분입니다. 인간구실을 못한 것 같습니다. 물건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숨이 닫혀서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수면에서 보이는 가만히 있는 미역 같은 거밖에 내가 캘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물질 다시 안 하고 싶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솔직히 오늘 마음 같아서는 안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할 수 있을까? 우여곡절 끝에 첫 물질을 마치고 뜻밖의 반가운 손님을 만났다. 나보다 먼저 해녀 학교를 졸업하셨다는 선배님. 근데 이왕이면 바다가 좋겠죠? 네. 선생님은 저 22년도에 졸업한 7기입니다. 네. 처음에는 물질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해녀가 될 생각으로 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바로 배를 타기엔 좀 어려워서 그래서 회사에 바다 정화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그쪽 해녀분들이 계신 쪽에만 찾아가서 바다 정화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해녀분들 좋아하세요. 네. 29도 다 흥미로웠던 게 그 선배님은 해녀 일을 직업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라 기존에 다니시던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해녀 아카데미에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물속 청소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흥미로운 얘기였어요.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은 바다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게 돼요, 나중에는. 바다는 하나잖아요.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바다에서 꼭 다시 만나게 되더라고요. 저희 PD도 나중에 바다에서 만날까요? 그럴 것 같아요. 한 달 후 부산 영도의 한 바닷가. 와, 반갑다. 얼마만이야 이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달 만인 것 같습니다. 어머, 후배님. 결국 이렇게 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되네요. 온다고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네, 여기는 부산 영도구에 아직도 해녀 선생님들이 물질을 하시는 바닷가입니다. 해양 정화 활동을 하러 왔습니다.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바다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고 한다. 해녀가 되지 않은 사람도, 해녀도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꺼이 다시 바다에 모였다.
되는 꿈 불이 되는 꿈 강이 되는 꿈 빛이 되는 꿈 소금이 되는